안녕하세요. 스포츠타임 노윤주입니다. 2018 시즌 KBO 리그 각 구단에 대해서 총 결산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국, 박성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함께 만나볼 팀은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 총 144경기 70승 74패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 주역들이 부진을 겪으면서 또 투타에서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롯데와 마지막 순위 싸움을 펼친 끝에 5위에 머물렀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진출한 끝에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먼저 기아의 경우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우승 후보로도 거론이 됐는데요. 하지만 전체 시즌을 놓고 본다면 지난 시즌보다는 정말 부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이었죠. 그리고 또 올 시즌에도 특별한 전력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기아를 놓고 시즌에 앞서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또 우승 후보로 봤고 팬들도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올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마지막에 올라가긴 했지만 4계단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팬들로서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부진의 큰 원인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선수단에서 타이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 자체가 선수층이 얇고 베테랑 선수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 이탈했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 공백을 잘 메우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기아 타이거즈 키워드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빨 빠진 호랑이. 두 번째 키워드, 돌아온 사이버 투수 윤성민, 그러나. 세 번째 키워드는 턱걸이 가을 야구, 새드 엔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빨 빠진 호랑인데요. 사실 올 시즌 기아에서는 연패를 목표로 했었을 텐데 지난 시즌 보여줬던 막강한 모습과는 달리 좀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87승을 거두면서 6할대 승률을 거뒀는데 올해는 70승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승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지난해 우승을 통해서 젊은 선수들이 경험도 쌓이고 전반적으로 전력들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불안한 요소들이 좀 더 부각이 된 그런 한 시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커리어 하이급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 중에서 특히 김선빈과 김민식 등 우승 주역들이 특히나 부진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타격왕이었죠. 타격왕이었는데 올해 부상, 사고 부상도 있었고 안치홍 선수, 이범호 선수 모두 부상으로 팀 1군에서 빠져서 재활군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거기에 나지환 선수는 부진으로 2군을 다녔고 최용호 선수는 예전만 못한 장타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공격력이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화끈한 야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정말 역대급 활약을 보여줬던 20승 듀오죠. 헥터와 양현종 선수가 아쉬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시즌 전체적으로 좀 흔들린 마운드의 모습이었습니다. 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9위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봐도 양현종 선수는 작년보다 더 나은 투구를 했고요. 문제는 헥터였는데요. 헥터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2016년부터 작년까지 200이닝을 던지면서 약간 지친 기색도 보였고 레퍼토리가 좀 한국 타자들한테 들킨 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기아 마운드가 큰 약점을 보인 가운데 두 번째 키워드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돌아온 사이버 투수 윤성민 그러나 점점점입니다. 올 시즌 기아가 마운드 보강을 위해서 윤성민 투수를 6월 1군에 복귀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기아로 복귀를 했죠. 볼티모어 오리올스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다 복귀를 해서 첫 해에는 30제 2를 거두면서 역시 윤성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이듬해 2016년에 어깨 부상이 오고 그리고 또 수술까지 하면서 지난해는 단 한 게임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재활이 늦어지면서 결국 올해 6월 2일에 복귀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사실 기아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3경기 출전에 3패 이후 마무리 투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불펜에 내려가면서도 좀 기복이 특히나 심했어요. 아무래도 윤성민 선수를 얘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는 수술 후 복귀 첫 해라는 점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빠른 볼과 빠른 슬라이더를 던져서 타자를 상대로 윽박지르는 투구를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 이대진 투수 코치도
그런 투구는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성민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너클볼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성적으로는 그런 노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체면을 차릴 수가 있었던 기아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결국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났죠.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턱걸이 가을 야구 새드 엔딩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일드카드 경기가 10월 16일 날 펼쳐졌는데 10월 13일 날 순위가 결정이 됐고요. 10월 14일 날 롯데랑 시즌 최종전을 치르고 하루 쉬고 16일 날 바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거든요. 거기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선수들이 실책이 많이 나오면서 양현종 선수가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4실점 모두 비자책점으로 분류돼서 이제 강판됐는데, 이게 순위 싸움을 길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그 와일드카드 경기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공분을 더욱더 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기아 임창용 선수의 방출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좀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좀 소식이기도 했는데, 임창용 선수는 올 시즌에 뭐 선발로도 뛰고 뭐 처음에는 불펜으로 뛰었지만 전반적으로 5승을 거두고 또 4홀드, 4세이브 그렇게 하면서 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에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죠. 전체적으로 37게임도 뛰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방출 소식이 나왔고, 팬들로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 시즌 기아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기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근 몇 시즌 동안 기아는 균형 있는 신구 조화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요. 그렇다면 기아에서 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역시 기아는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마운드가 이제 재건이 돼야 되는데, 이 주축을 누가 이제 차지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김동 선수가 내년 시즌에는 이제는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임기영 선수가 지난해 선발 로테이션의 자리를 잡으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국가대표까지 뽑히고. 그런데 올 시즌에 부상 여파로 해서 기대만큼 하지 못했다. 또 임기영 선수가 내년에 이제 선발의 중심축을 이뤄준다면 양현종 선수와 더불어서 결국 국내 토종의 원투펀치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기아가 또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퓨처스 리그 쪽에 보면 김석환 선수가 있습니다. 퓨처스 감독인 박흥식 감독이 사실 자기가 예전에 이승엽 선수 어린 시절을 봤을 때 하고 좀 많이 연상이 된다, 그렇게 호평을 할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퓨처스 리그에서 15개 홈런을 치면서 그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뭐 당장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성장세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시즌이 끝나면 안치홍과 김선민 선수가 FA 자격을 얻으면서 키스톤 콤비가 급부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치홍 선수와 김선민 선수는 이루수, 유격수, 팀의 뼈대를 맡고 있는 선수거든요. 나이도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더 야구할 날이 많은 선수라서 기아에서는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실력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기아는 잔류 설득에 위해 힘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선수의 계약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패틴하고는 굿바이,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버나디나 선수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는데, 버나디나 선수도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같이 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헥터 아니겠습니까? 헥터 선수가 지난해 20승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결국 관건은 몸값입니다. 200만 달러 안팎의 그런 높은 금액을 주고는 기아가 좀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헥터 선수는 또 그 정도 금액을 또 원하고 있을 건데, 기아가 만약에 헥터를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올해 새로운 룰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외국인 선수 계약 총액 상한제가 이제 100만 달러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선수를 또 잡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검증되지 않은 투수를 내년에 에이스로 또 활약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10승 투수는 될 수 있는 그 헥터 선수하고 계약을 원하고 있는 기아와 몸값을 올해 정도의 몸값을 원하고 있는 헥터, 그 사이의 절충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과연 스토브리그에 대해서는 기아는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재국 기자와 박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